우리 같이 할 분들, 네. 오늘 오시고. 네. 하면서 우리 정책본부는 아직 안 한, 정책본부. 후보님 도착하셨으니 네. 정책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성장 앞으로 일자리 제대로, 일자리 대전환 6대 공약, 일자리 전환 공약 발표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사회를 맡은 장철민 의원입니다. 참석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우리 자랑스러운 더불어민주당의 대선 후보입니다. 이재명 후보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미래경제위원회 위원장 맡고 계십니다. 이광재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정의로운 전환 특별위원회 이수진 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민주연구원 송도한 부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청년선거대책위원회 권지웅 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수호통역 저쪽에 계시는 수호통역은 손상희 통역사님께서 수고해 주시고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삶에서도 우리 사회에서도 일자리 가장 중요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많은 국민들께서 일자리 문제 많은 걱정을 하고 계시죠. 그래서 오늘은 국민들의 걱정을 덜어드리고자 일자리 공약 발표를 준비했습니다. 그러면 이재명 후보님께서 일자리 대전환 6대 정책 공약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재명입니다. 오늘 보니까 날씨가 정말 추워서 그런지 우리 기자석에 외투 코트들이 엄청나게 두께가 두꺼워진 것 같습니다. 네. 세계는 지금 디지털 비대면 탈탄소 경제로 급속하게 전환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일자리 역시 더 빨리, 더 크게 변화할 것입니다. 많은 전문가들은 급변의 대전환기에 일자리의 양과 질이 저하되고 또 이로 인한 사회적 양극화가 더 심화될 것이다 라고 예견합니다. 늦었다고 생각하면 뒤처진 것입니다. 미리 준비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해야 비로소 전환 시대를 이끌어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마주한 일자리 위기를 일자리 대전환의 기회로 만들어야 합니다. 일자리가 곧 경제이고 일자리가 곧 복지입니다. 저 이재명이 경제와 일자리가 선순환되는 일자리 경제를 활성화시켜서 국민이 행복한 경제 성장을 이루어내겠습니다. 기업과 지역이 연계해서 주도적으로 일자리를 창출하고 정부의 진취적인 정책 기획과 과감한 지원으로 대한민국 일자리 대전환 시대의 문을 활짝 열겠습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한 이재명 정부의 일자리 대전환 6대 공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디지털, 에너지, 사회 서비스 대전환을 통해서 300만 개 이상의 일자리를 만들겠습니다. 신속하고 선도적인 디지털 대전환을 통해서 혁신형 일자리를 만들리는데 135조 원을 투입한다는 말씀을 미리 드렸습니다. 국비, 지방비, 민간 자금을 포함한 135조 원을 조성해서 디지털 인프라 조성, 데이터 고속도로와 산업 생태계 구축, 초기술, 초연결 신산업 육성, 디지털 문화 콘텐츠 육성, 스마트 SOC 투자를 힘있게 추진하겠습니다. 탈탄소 녹색 경제로의 빠른 전환을 통해서 신산업 일자리 창출의 기회를 만들겠습니다. 에너지 고속도로 구축, 그린 에너지와 에코 모빌리티 산업 혁신, 탄소 중립 신기술 개발, 자원순환 신산업 육성을 강력하게 추진하겠습니다. 사회 서비스 대전환을 통해서 일자리를 만들면 복지와 성장이 선순환됩니다. 돌봄, 간병, 보육의 사회 서비스와 코로나 팬데믹 극복을 위한 공공보건 분야에서 반듯한 일자리를 늘리겠습니다. 사회 서비스 종사자의 교육 훈련을 강화하고 근무 환경과 처우를 개선하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사회적 경제 발전의 토대를 마련함과 동시에 사회 서비스 일자리를 OECD 평균 수준으로 끌어올리겠습니다. 이 사회적 서비스 일자리 공약은 유승민 전 의원께서 정말 훌륭하게도 사회 서비스 일자리 100만 개 공약을 실사구시 입장에서
미리 주장하셨는데 이 부분을 저희가 과감하게 수용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유시민 전 경선 후보의 주장에 의하면 OECD 평균에 우리가 도달하기 위해서 약 140만 개의 추가 사회적 일자리가 필요하다. 이렇게 분석하신 바가 있고 저희도 거기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둘째,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정의로운 일자리 전환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급속한 디지털 에너지 대전환은 특정 산업 분야와 관련 지역의 쇠퇴 그리고 노사 갈등을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유럽연합은 탄소 중립 경제로의 전환을 공정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공공기금, 전환펀드, 민간 투자를 대규모로 조성해서 기업 전환, 노동 전환, 지역 전환, 이 3개 전환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유럽연합의 공정전환 계획에 버금가는 한국형 정의로운 일자리 전환 체계를 마련하겠습니다. 산업과 일자리의 변화를 예측하고 분석해서 맞춤형 직업훈련과 직업상담을 미리 제공하고 일자리 이동을 신속하게 지원하겠습니다. 기업이 신산업으로 전환할 경우에 규제특례, 사업전환자금 지원을 확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전환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정의로운 노동전환의 정착을 위해서 장기 유급휴가 훈련 제도를 확대 시행하고 노동전환 지원금 규모를 점차 늘려가겠습니다. 일자리 전환 관련 의사결정 과정에 반드시 노동자가 참여해서 함께 의논하는 그런 시스템을 마련하고 이를 위한 노동전환 지원법 제정을 서두르겠습니다. 주력 산업의 쇠퇴가 예상되는 지역은 선제적으로 고용위기 지역과 산업위기 지역으로 지정하고 피해 방지와 복구 방안 같은 종합대책을 마련해서 지역 경제가 회복되고 신산업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미리미리 체계적으로 준비하겠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일자리를 경제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삼고 일자리 정책 체계를 효과적으로 재정비하겠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고용을 통한 성장은 국민이 행복한 성장입니다. 우선 일자리 정책과 경제 정책을 상호 보완하고 동시에 기획하는 일자리 전환 기본법을 제정하겠습니다. 기획재정부를 개편하는 과정에서 일자리 정책의 기획과 조정 기능을 대폭 강화하고 일자리 전환의 컨트롤 타워로 만들겠습니다. 현재 일자리위원회를 일자리 대전환위원회로 개편해서 업종과 계층, 지역별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고루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운영하겠습니다. 일자리 전환 기본 전략을 수립하고 재정과 금융, 세제와 조달을 비롯한 필요한 정책 수단을 총동원해서 기업 전환, 노동 전환, 지역 전환을 통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일자리 정책에 대한 과감한 예산 편성은 물론이고 대출, 보증, 투자 유도와 같은 금융 정책이 일자리 효과로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이 언제 어디서라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일자리 서비스 기능을 촘촘하게 구축하겠습니다. 일자리 관련 집행조직을 국민 편익에 맞춰서 개편할 것입니다. 각종 일자리 지원 센터를 통합 운영해서 업무의 효율성과 이용의 편의성을 높일 것입니다. 네 번째, 기업 주도의 일자리 성장을 촉진하고 강력한 일자리 환류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기업이 늘어나고 기업이 성장해야 일자리도 많아집니다.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창업만큼이나 기업 성장도 중요합니다. 유니콘 기업을 기업가치 100억 달러가 넘는 데카콘 기업으로 또 중소기업이 중견 기업으로 더 크게 성장할 수 있도록 기업의 성장 사다리를 더 크고 튼튼하게 만들겠습니다. 우선 미래 핵심 산업의 창업을 돕는 테크형 메가펀드인 K비전 펀드를 50조 원 규모로 조성하겠습니다. 벤처 투자 규모를 10조 원 수준으로 크게 늘리고 국민 참여형 벤처 투자 펀드를 도입하겠습니다. 성공적인 벤처 투자 펀드 조성을 위해서 배당 소득에 대해서는 저율의 분리 과세를 도입하겠습니다. 강력한 투자로 국가대표 혁신기업 3,000개, 유니콘 기업 100개와 다수의 데카콘 기업을 육성하겠습니다.
대기업이 사내 유보금을 일자리 창출에 투자할 수 있도록 투자 상생 협력 촉진 세제의 일자리 세액 공제를 늘려가겠습니다. 고용 유지 과세 특례, 고용 증대 세제 감면을 확대해서 조세의 일자리 선순환 기능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미래 전략 산업 육성과 기업 도시 2.0 프로젝트로 혁신형 지역 일자리를 만들겠습니다. 지역에 기업이 많아져야 지역 일자리가 늘어나고 지역 경제가 살아납니다. 먼저 지역 특색에 맞는 혁신 선도 기업을 적극 육성하겠습니다. 수도권 소재 기업의 지방 이전을 지원하고 해외에서 국내로 복귀하는 기업들이 지역으로 이전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규제 개혁, 조세 특례, 산업부지 등을 과감하게 지원해서 기업의 투자 여건을 대폭 개선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지역 노동자의 정주 여건 마련 그리고 삶의 질 향상에 힘쓰겠습니다. 반도체, 미래 모빌리티, 그린 에너지, 바이오 헬스, AI, 로봇과 같은 미래 전략 산업이 지역에서 성장하고 지역 경제의 중심으로 정착하는 K혁신밸리를 조성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국가 R&D 투자, 스마트 산단 조성, 혁신 인재 양성, 상생 금융 지원, 맞춤형 행정이라고 하는 지원 인프라를 확실히 구축하겠습니다. 기업도시 2.0 프로젝트를 추진해서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겠습니다. 기업도시를 혁신도시, 규제자유특구, 국가혁신융복합단지, 산학융합지구와 연계해서 시너지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에 필요한 인재와 연구 역량 확충을 위해서 지역대학과 함께 혁신 인재를 양성하고 산학혁신의 그루터기를 조성하겠습니다. 기업도시의 안정적인 성장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서 도시계획과 개발에 대한 기업의 자율권을 확대하겠습니다. 배후 지역의 교육과 교통, 의료와 문화 기반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지역 특화 지원 세제 혜택을 높이고 지역 활력, 산업 활력 펀드를 대폭 확대하겠습니다. 광주형 일자리 사업으로 알려지고 있는 상생형 지역 일자리 사업을 전국적으로 확대하겠습니다. 상생형 일자리 사업을 10개 이상 추가 발굴해서 지역에 50조 원 이상의 투자가 이루어지도록 지원할 것입니다. 상생형 일자리 기업과 노동자들을 위한 재정 지원도 확대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더 과감하고 세심하게 청년 일자리를 지원하겠습니다. 청년의 위기는 대한민국의 위기 그 자체를 보여줍니다. 가장 어렵고 힘든 우리 청년 세대가 열심히 일하면서 미래의 희망을 꿈꿀 수 있도록 청년 일자리에 집중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임기 내에 청년 고용률을 5%포인트 향상을 목표로 과감한 상상력을 지닌 담대한 일자리 정책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청년 일자리 정책의 효용성은 더 높이고 청년의 눈높이에 맞추고 청년의 자율성을 더 존중하겠습니다. 국민 내일 배움 카드를 개편해서 청년 지원금을 현재보다 2배 더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직업 훈련기관에 대한 심사평가 요건을 현실에 맞게 개선해서 청년이 더 다양한 과정을 선택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장기간 취업 실패로 구직을 포기한 청년들이 취업 의지를 되살려서 다시 도전할 수 있도록 만들어 가겠습니다. 교육과 취업을 포기한 청년 소위 니트족을 대상으로 전문가 멘토를 활용해서 현재의 역량을 진단하고 교육 훈련의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청년 위기 극복 1:1 프로젝트를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단 한 명의 낙오자도 생기지 않도록 정부와 지역사회, 기업이 함께 힘을 모으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 대한민국 헌법에 명시된 일자리 기본권입니다. 국민께 더 안정적이고 더 나은 일자리를 보장하는 것은 국민을 위한 국가의 가장 중요한 책무 중에 하나입니다. 저 이재명이 성남시와 경기도를 이끌어오면서 신속한 정책과 강력한 추진력으로 지역 일자리와 청년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해 왔습니다. 저는 정책을 알고 실행 방향을 압니다.
아는 만큼 그리고 경험한 만큼 새로움을 창출할 수 있습니다. 일자리 정책에 능력과 경험이 많은 제가 국민 여러분의 일자리를 늘려드리고 또 지켜드리고 또 바꿔드리겠습니다. 일자리 성장, 앞으로 정의로운 일자리 대전환 제대로 나의 일자리를 위해서 이재명은 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언론인 여러분과 질의응답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기자님 계시면 손 들어서. 네. 제가 질문할까요? 네네, 잘 안 보이셔서 JTBC 고 기자님 질문하겠습니다. 예, JTBC 고석승 기자입니다. 예, 후보님 말씀 잘 들었는데요. 일단 그 유승민 전 의원의 훌륭한 이 사회 서비스 일자리 100만 개 공약을 수행한다라고 발표하셨는데 이 관련해서 유승민 전 의원과 대화 또는 뭐 공감대가 혹시 있으셨는지 일단 하나 더 질문드리면 이 청년 취업 지방 출신 청년 취업 문제가 심각한 상황인데 이런 와중에 또 기업은 인재 수급 등을 이유로 수도권 바깥으로 나가는 걸 좀 어려워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 수도권 소재 기업의 지방 이전을 지원한다고 하셨는데 조금 더 구체 보관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우선 첫 번째 유승민 후보와 사적인 대화를 한 일이 있냐 이 문제를 놓고 없었습니다. 유승민 후보께서는 아시는 것처럼 매우 경제 정책에 밝은 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분께서 사회적 일자리, 질 좋은 사회적 일자리 100만 개 공약을 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번 대선 과정에서 사회적 일자리 100만 개 이런 주장을 했다가 야권으로부터 집중 공격을 당한 바가 있습니다. 포퓰리즘이다, 큰 정부 추진이다, 예산 낭비다, 이런 많은 지적이 있었는데 그런 야권의 지적과 상반되게 정확하게 이 일자리, 공공 일자리 또는 사회적 일자리 문제를 통찰하시고 과감하게 100만 개 일자리를 만드신다는 공약을 하셨기 때문에 정말 훌륭한 정책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좋은 정책이라면 여야 또는 진영을 가리지 말고 활용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작권을 가지신 우리 유승민 전 후보님의 사회적 일자리 100만 개를 제가 일부러 강조해서 표현했다는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더 좋은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는 국민을 대표 또는 대리하는 정치 집단 또는 정치인들이 인재의 등용이나 또 정책의 채택에 있어서 진영 논리에 빠져서 유효한 정책과 인재를 놓쳐서는 안 된다. 그게 바로 통합의 정신이고 이 통합의 정신이야말로 이 국가를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지방 청년 고용 문제와 관련해서는 지적하신 대로 기업은 노동자를 또는 일할 사람을 구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하고 또 청년들은 일할 곳이 없다라고 말하면서 또 다 수도권으로 몰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악순환을 이제 선순환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엄청난 에너지가 필요할 것이고 그 에너지는 결국은 생활, 문화 여건 개선, 주거 여건 개선, 교육 여건 개선과 같은 또 공적 인프라 구축이 가장 중요할 것이고 또 지방 자치와 분권을 강화하고 지방 재정을 확충시켜 주는 것이 정말로 중요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기업들에 대해서는 수도권에 있는 것보다는 지방에 있는 것이 더 유익할 수 있도록 세제, 금융, 또 부지와 같은 공간 제공에서 이익을 부여할 수 있을 테고 또 우리 이광재 의원께서 주로 강조하시는 것처럼 기업 도시 형식으로 각 기업들이 지방에서 독자적인 경제 생활권을 만들어낼 수 있다면 그 역시도 하나의 인센티브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악순환을 끊고 선순환으로 반대의 방향으로 이제 순환의 방향을 바꾸려면 많은 에너지가 필요한데 결국 정부의 관심과 투자가 필요하고
그 측면에서는 국가균형발전이라고 하는 우리 대한민국의 절체절명의 핵심 과제를 용기를 가지고 결단하고 강력하게 추진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핵심에는 이제 저희가 5국 3특 체제라고 하는 지방 발전 계획에 힘을 실어서 재정, 인프라 구축, 교육, 공공기관 배치, 또 금융, 각종 기업 관련 세제 정책들에서 지방에 가는 것이 오히려 유익하다. 지방에 남는 것이 손해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게 하는 게 중요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중에 하나가 아마 청년들의 고용 문제가 되겠죠. 네. 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오마이뉴스 박 기자님. 마이크. 네. 안녕하세요. 오마이뉴스 박소희입니다. 그 기업 도시 말씀하셨는데 사실 이제 행정 경험도 있어서 잘 아시겠지만 모든 지자체들이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기존에 이미 하고 있는 정책인데 기업 도시 2.0은 어떻게 다른지, 기존을 보완하는 방식인지 새로 조성하는 방식인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이제 일자리 창출 관련해서 기업 몫이 중요하다 보니까 아까 여러 가지 인센티브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세제 얘기하셔서요. 혹시 법인세 감면도 검토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짧게 이거 숫자 확인만 좀 부탁드리고 싶은데 청년 고용률 5% 상향이라고 쓰셨는데 이게 현재보다 5%포인트 상향이 맞는 거죠? 마지막 부분은 이제 뭐 단순한 거라서 제가 말씀드리면 청년 고용률의 현재인데서 5% 늘리겠다 아니라 5%포인트를 올리겠다, 그런 말씀이고요. 세제 문제는 당연히 지방으로 이전할 경우에 저는 이 점도 충분히 검토해야 된다. 세제 혜택을 주는 것을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업도시 2.0의 구체적 내용은 뭐 설계자가 우리 이광재 의원이시니까 한번 설명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간단하게? 네, 그 노무현 정부 시절에 균형발전의 요체가 하나가 기업도시고 혁신도시였습니다. 근데 기업도시 특별법을 만들었는데 기업에 혜택을 주는 부분이 이게 차츰차츰 줄어들면서 사실 기업의 혜택이 굉장히 적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기업도시 중에 원주에 만든 것이 비교적 성공해 나가고 있는데 기업에 훨씬 더 과감한 혜택을 줘야 되고, 그 기업 도시를 만드는 것이 건설회사가 아니고 이주하는 기업들이 도시를 계획하고 기획하고 추진해 나갈 때 훨씬 더 기업 친화적인 도시가 생길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혁신도시인데 혁신은 공공기관은 있지만 사실은 정주 여건이 불안정합니다. 그리고 혁신이 부족합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와 함께 대학도시, 혁신도시, 혁신기업이 있는 곳에, 공공기관이 있는 곳에 대학도시를 함께 연계해서 대학도시와 혁신도시와 기업도시, 이 3개의 축을 기초로 해서 지식이 있는 곳에 기술이 있고 기술이 있는 곳에 기업과 인재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패키지로 해서 확실하게 일자리를 만드는 전략을 추진하겠다는 것입니다. 네, 잘하셨습니다. 다음 질문 네, 받겠습니다. 그거 조금만 첨언하면, 우리 지금까지는 지방으로 기업들이 이전하거나 또는 지방에서 창업할 경우에 혜택을 소위 공평의 견지에서 큰 차이를 두는 것을 매우 부담스러워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판단하는 바로는 이제는 지방은 소멸하고 수도권은 과밀로 폭발할 지경에 이르러서 양 측면에 동시에 문제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지방 균형 발전 정책은 이제 지방을 배려하는 그런 시혜 측면의 문제가 아니고 국가의 장기 지속 성장을 위한 불가피한 피할 수 없는 핵심 과제 전략이 됐다라고 판단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지방을 발전시킬 수 있는 길이라면 저는 지금까지와는 완전히 다른 혁신적인 과감한 인센티브 제공 또는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이뉴스 24 박정민 기자입니다. 그 후보님께서 국민내일 배움카드 개편을 언급하셨는데요. 네. 요 국민내일 배움카드제 같은 경우는 일부 직업훈련기관이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 이제 그런 부실한 교육과정을 네. 많이 만든다고 해서 이제 산업 현장이나 청년들의 불만이 좀 많은 네. 일부 있는 제도로 알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이제 심사평가 요건이나 뭐 이런 것들을 현실에 맞게 어떻게 개선하실 것인지 조금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제가 아주 구체적인 내용을 알기가 어려워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액수는 늘린다.
그리고 선택의 폭을 넓히겠다는 것인데 혹시 연구원에서 뭐 아주 세부적인 내용을 알고 계시면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네, 이러십시오. 예, 정책본부의 이정환입니다. 국민 내일 보험 카드 중에 청년들에게 지원하는 부분이 한 60% 됩니다. 내일을 배운다로 하는 측면에서 청년들에게 지원을 하고 있는 것인데요. 근데 지적하신 부분도 있습니다만 결국 청년들이 자기가 원하는 곳에서 자기가 원하는 시간대에 자기가 원하는 프로그램을 선택할 수 있게끔 이용자 입장에서 이 카드 제도를 운영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겠다라고 하는 지적들이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선택의 폭을 높여주고 금요를 높여줘서 청년들이 원하는 곳에서 경험을 통해서 훈련을 받고 취업으로 진행할 수 있는 그런 제도로 바꾸겠다는 게 이재명 후보의 공약입니다. 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저쪽. 질문에 답이 추가된 게 별로 없는 것 같긴 한데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어쨌든 구체적으로 우리는 공약을 하는 단계니까 집행 계획을 발표하는 자리가 아니어서 그 말씀하신 그 문제를 개선한다 라는 취지니까 이해 부탁드립니다. 네, 프레시안 박정현입니다. 전환 과정 중에 생겨난 대표적인 새로운 노동자가 플랫폼 노동자인데요. 그 인권위의 권고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근로기준법상 노동자 개념으로 인정되지 않는데 그래서 4대 보험에서도 배제되고 있는데 후보님께서 말씀하신 정의로운 전환 체계에서는 이런 현실이 어떻게 해결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또 당에서 플랫폼 노동자 특별법을 발의하기도 했는데 장철민 의원님하고 이수진 의원님께서 기존 노동관계법령에 포함되는 게 아닌 특별법 방식은 또 다른 사각지대를 양산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후보님 생각이 궁금합니다. 우리가 이제 일정한 장소에 모여서 일정한 시간을 동시에 함께 일하는 방식의 노동이 종말을 고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통적인 노동법은 이런 장소의 제한, 또 시간의 제한, 그리고 노동의 결과물에 대한 대가가 아니라 노동 시간에 대한 대가를 지급해 왔는데 이제는 노동의 형태가 완전히 바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과에 대한 보수로 또 일정한 장소와 일정한 시간에 함께 모여 일하는 것이 별로 의미가 없는 그런 환경으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선도적으로 나타난 형태가 일종의 이제 그 배달 노동자, 이런 플랫폼 노동자들일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유럽에서는 이런 누군가에게 고용돼서 일정한 시간 동안 일정한 장소에서 일하고 대가를 받는 여기에서 벗어난 이 플랫폼 노동자와 같은 경우도 이제 노동법의 규제 대상으로 포섭해 가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도 사실 이제 노동법의 대상을 누군가에게 고용된 지휘 감독을 받고 일정 시간을 일하는 노동자라는 데서 좀 벗어나서 좀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 것이고 아마 장철민 의원께서 계시긴 한데 이걸 노동법 외에 다른 법으로 만들면 마치 노동자가 아닌 것처럼 분리 규제될 가능성이 있다 이런 문제의식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런 생각이 들고 저도 마찬가지로 노동법의 적용 범위를 넓히는 방식이 바람직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것도 이제 전환의 과정에서 발생하는데 사실 지금 발생하고 있는 이제 플랫폼 노동자 등은 이제 디지털 전환이라고 하는 영역에서 발생하는 이제 노동 전환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근데 앞으로는 아마 더 많은 에너지 전환에 따라서 산업 전환이 이루어질 테고 그에 따라서 노동의 형태도 또 대폭 바뀔 수밖에 없고 특히 우리 사회가 전통 제조업 중심에서 지식 서비스 산업 중심으로 전환하게 되면 아마 이 경향이 훨씬 더 심화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런 그 비전형적 노동에 대해서도 사회적 약자라는 측면에서는 동일하기 때문에 결국 노동법이 사회적 약자들의 연대를 지원하고 사회적 약자들을 최저선을 보장해주는 그런 입법이었기 때문에 그 보호의 필요성은 저는 뭐 똑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우리가 이제 전환을 할 때 아까 노동 전환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노동 전환의 핵심은 새로운 산업과 새로운 노동 수요에 적응할 수 있도록 이제 재교육, 재휴훈련하는 게 가장 핵심이 될 겁니다.
그리고 그 재교육, 재훈련 과정에서 사회 안전망이 충실히 갖춰져야 된다.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전 국민 고용보험으로 보험 범위 적용을 확대하고 있고, 아시다시피 산재보험은 지금 이미 이제 플랫폼 노동자들도 확대되고 있죠. 그렇게 해서 우리 사회 안전망 강화, 또 정의로운 노동 전환, 이런 게 거의 맞물려서 해야 되기 때문에 국가의 역할도 또 국가의 재정 부담도 상당히 커질 수가 있고, 그래서 이건 전환적인 그 격변기이기 때문에 저는 정부의 그 역할의 확대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걸 큰 정부 만들자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안 되고요. 정부의 역할을 키운다. 역할을 확대해야 된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시간상 마지막 질문만 하나 더 받아야 될 것 같아요. 네, 질문해 주십시오. 네, 저 서울경제신문의 주재현 기자입니다. 오늘 발표해주신 공약에 보면 일자리 전환 기본법, 노동 전환 지원법 이렇게 법안이 몇 가지 여러 개 제시돼 있는데 사실 자세한 내용은 없는 것 같아서 혹시 일자리 전환 기본법 같은 경우에는 어떤 내용인지 어떻게 이제 내용으로 전환을 지원하는 것인지 하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짧게 더 추가하면 배당 소득 저율 과세를 말씀하셨는데 이게 벤처 투자에만 해당이 되는 건지 아니면은 배당 소득 전체에 다 해당되는 건지 좀 정확하게 말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일자리 전환 기본법, 이게 지금 일자리 전환을 지원해야 된다라고 하는 논의는 있는데 정부의 역할이 명확하게 규정된 게 없습니다. 대체 어떤 경로로 어느 정도의 역할을 해야 되는지 그런 점들을 좀 규정하자는 것이죠. 첫 번째는 정부의 산업 전환에 따른 일자리 전환의 지원 의무를 명시할 필요가 있을 테고요. 이제 의무적으로 해야 된다. 두 번째는 필요하면 기금도 만들어야 될 테고요. 또 교육 훈련의 과정이나 또 시스템도 만들어야 될 테고, 또 거기 필요한 재원 부담도 좀 분명하게 정해야 될 거다. 이제 이런 것들을 좀 정해놓자는 것이고요. 우리가 필요하지만 의무화되어 있지 않은, 제도화되어 있지 않은 것들을 제도화하자 이런 취지고요. 배당소득을 좀 감면을 해주자. 배당소득세를. 그 문제는 그래서 꼭 벤처 기업이라고 한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거는 기업 전환에 필요하다면 제도적으로 세제로 지원하는 것이니까요. 그걸 꼭 형태로 나눌 필요는 없고 산업 전환에 기업 전환이 필요하다면 지원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광재 의원께서 대학 도시 얘기를 한번 꼭 더 말씀드리고 싶다고 하시니까 잠깐 말씀하시죠. 네. 그 일자리 대전환 부분인데 저희가 소프트웨어 협회랑 해봤는데 100만 명, 최소한 100만 명의 일자리가 소프트웨어 인력이 필요하다. 어떻게 보면 200만 명까지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학을 졸업했는데 취직은 안 되고 회사에서는 소프트웨어 인력을 구하지 못해서 아주 난리입니다. 이런 미스매칭 문제가 OECD 국가 중에 52%로 전 세계 대한민국이 1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학교 내에 기업이 들어가서 그러면 기업은 자기들의 원하는 인재를 만들고 대학생들은 취업하기가 좋고 기업도 기업 도시를 만들어서 기업에게 보다 활성화된 조건을 제공했을 때 기업이 활성화되고 일자리가 만들어진다고 봅니다. 따라서 이 기업 도시와 혁신 도시 그리고 대학 도시라는 것을 함께 활성화시킬 때 우리의 젊은이들이 수없이 졸업을 하고 나면 언제든지 취직이 될 수 있는 그런 새로운 나라의 일자리의 대전환이 저는 필요한 시기라고 봅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아마도 이제 그 대학 도시, 혁신 도시, 기업 도시 이게 다 수도권에 해당되는 것은 아니고 전부 지방에 관한 얘기들이기 때문에 이제 지역 균형 발전과 관련된 핵심 정책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아까 이제 소프트웨어 학과는 수도권은 증원이 불가능한데 저기 지방은 지금 벚꽃 지는 순서로 그 대학이 문을 닫고 있으니까 그런 대학들을 소프트웨어 전문 인력 양성 기관으로 전환하면 모두에게 윈윈할 수 있는 길이 열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이상으로 일자리 공약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못다 하신 질문은 오후 일문일답 시간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